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턱 막힙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죠. 설마 심장마비?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60세 이후 심장마비, 특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장마비란 무엇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심장마비,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 마이카디얼 인파렉션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피떡이나 죽상경화반 콜레스테롤 덩어리에 의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심장은 매초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펌프에 연료를 공급하는 도관이 막혀버리면 그 부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심장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는 단순히 심장이 아픈 상태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이 심장마비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서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이 점차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상태, 즉 죽상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까지 더해지면 심장마비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심장마비의 증상도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떠올릴 때 영화에서 보던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생각하곤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한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몇 초가 아니라 보통 5분 이상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통증이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팔이나 어깨, 목, 턱, 심지어 등까지 퍼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왼쪽 팔 안쪽으로 퍼지는 통증은 심장과 관련된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외에도 숨이 갑자기 가빠지고 현기증이 나며 이유 없이 식은땀을 흘리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마비 증상이 반드시 강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는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통증, 가벼운 피로감, 이유 없는 불안함 같은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종종 이 정도쯤이야 라며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처음 시작되고 90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통증이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은 심장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갑작스러운 불안감이나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종종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숨을 쉬기 어려운 느낌이 들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된다면 여러분,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가족력,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설만 하겠어? 하고 넘기거나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장마비일 수 있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숨이 가쁘더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야 해요. 공황 상태가 되면 더 빠르게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침착함은 생존의 열쇠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지금 침착하면 살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실제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의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2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기. 침착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1초라도 빠른 응급 신고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휴대폰을 들어서 바로 전화번호 1-1-9를 누르세요. 전화가 연결되면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요. 저는 혼자 있고 주소는 55입니다. 주소가 헷갈릴 경우엔 근처에 보이는 상가 이름, 버스 정류장, 아파트 단지 이름 등을 최대한 알려주세요. 예, 공공아파트 103동 근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꿀팁. 첫째, 스피커폰을 켜세요. 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바꾸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아스피린을 먹거나 자세를 바꿀 때 훨씬 유용해요. 둘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그 몇 초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문도 살짝 열어두고 기다리세요. 이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황한 상태에서는 이 기본적인 행동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3단계, 아스피린 복용하기. 119에 신고한 후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스피린 복용인데요.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스피린은 진통제가 아니라 심장 관련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저용량 아스피린 325mg입니다. 이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줘요. 쉽게 말해서 혈전을 막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서 삼키세요. 씹으면 약효가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돼요. 1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평소 위장 장애나 위궤양이 심한 분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19에 먼저 신고한 다음에 복용하는 것이에요. 신고가 우선이고 약은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엔 그냥 신고 후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 괜히 다른 약을 섞어서 먹지 마세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 복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4단계,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19에 신고했고 약도 복용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먼저 절대 서서 돌아다니거나 걷지 마세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샤워하러 가기, 문 잠그러 가기 같은 행동은 금물입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눕기보단 등을 벽이나 소파에 기대고 다리를 쭉 펴는 자세입니다. 너무 누우면 기도가 눌릴 수 있으니 상체는 살짝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방 안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창문을 살짝 열고 너무 더운 이불이나 옷은 벗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심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편안한 상태로 기다리세요. 이때 누군가와 통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119와 연결되어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며 상황을 알리는 건 정신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 곧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주제, 바로 심장마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혈관도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꿔도 심장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정말 실천 가능한 팁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삼겹살, 치킨, 인스턴트 라면, 햄버거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에요. 물론 완전히 끊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장에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채소와 과일, 통곡물,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바나나, 귀리, 현미는 심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 정어리,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심장을 위한 연료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이렇게 작은 인식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심장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무리해서 헬스장을 끊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도록 도와주고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걷는 게 힘든 분이라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단, 기존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진짜 무서운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 조절이에요. 하루 5분만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고 평화롭다. 이 문장이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혈압을 낮춰줍니다. 요가나 산책, 취미 생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누군가는 색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죠. 중요한 건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드는 것이에요.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에서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피웠는데 지금 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금연 후 단 24시간 만에도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 1년 뒤엔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끊는 게 당신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병력이 있다면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꼭 적당히, 천천히, 가끔씩만 드세요. 심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오늘 먹은 음식, 오늘 한 운동, 오늘 참은 스트레스, 오늘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몇 년 후에 심장을 결정짓는 거예요. 실제 사례 공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할게요. 65세 김영수 가명 어르신은 어느 날 집에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 어르신은 바로 119에 전화했죠. 스피커폰으로 응급요원의 지시를 들으며 문을 열어두고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국 심장마비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빠른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장마비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금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모두가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주제 다뤄줬으면 좋을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